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 트로피를 놓고 5만 관중 앞에서 펼쳐진 흥미진진한 경기에서 코디 각포와 버질 반 다이크의 골로 리버풀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의 아름다운 어시스트를 받은 세르주 그나브리와 그나브리의 패스를 받은 르로이 사네가 휴식 시간 전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루이스 디아즈가 리버풀의 리드를 되찾았고 스타니시치와 재능 있는 프란스 크라치이가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누세르 마즈라우이와 라이언 그라벤베르흐 역시 탄탄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요시프 스타니시치는 뛰어난 경기력과 골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프란스 크라치이의 막판 골은 유소년 시스템이 정말 마법과도 같다는 희망을 주었고 가와사키 프론탈레 전에서 카메오로 활약한 것에 이어 또 한 번 탄탄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와 조엘 마팁은 첫 골을 실점했을 때 더 잘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클롭 감독은 조용한 비판과 함께 바이에른의 입장에서 오프닝 볼로 1대1을 만든 김민재에 대한 간접적인 칭찬을 병행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패스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거기서 모든 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공이 마지막 체인을 향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득점과 극적인 마무리 득점으로 인해 바이에른은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일관성 없는 수비력으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경기 초반 바이에른의 수비는 거의 잠들어 있었고 2분 만에 코디 각포가 경기장 중앙을 돌파해 득점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김민재와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이 개개인으로서는 잘해줬지만 전체적으로 응집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요트 우파메카노의 부진과 벤자민 파바르의 투입 의지가 없어 보이는 플레이가 수비진을 실망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에른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세트피스 수비 역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이 부분에서 만족스러웠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후반전에도 수비는 초반에 응집력이 없었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데리우트, 스타니치치, 이브라이모비치, 누세르 마즈라우이 등 완전히 새로운 선수들은 리듬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백라인에서 개선해야 할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유로스포츠에서는 천재와 광기 사이의 김민재라며 비판했습니다. 바이에른 키퍼가 실점하기까지 108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디 각포가 디오고 조타와 간단한 더블 패스 후 공을 골망에 넣었습니다. 바이에른 수비진 전체, 특히 김민재 선수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너무 늦게 수비에 가담했고 각포가 조타에게 패스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나폴리에서 이적한 김민재는 엉성한 패스로 레프트백 알폰소 데이비스를 여러 차례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김민재의 첫 20분은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라와의 1대1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김민재는 깔끔하고 고른 수직 패스와 함께 자신의 하프라인에서 그나브리에게 멋진 롱볼을 연결했고 그나브리는 이를 멋지게 처리해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8월 12일에 열리는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 첫 경기에서 선발 출전권을 따내려면 김민재는 더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를 본 팬들 사이에서도 김민재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바이에른의 첫 두 골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김민재의 패스 맙소사, 테리 수비수들을 제치고 그나브리에게 패스하는 장면, 그 다음 그나브리에서 사네로. 정말 긍정적이었어요. 화요일 훈련에서 제가 관찰한 것을 공유하자면 김민재와 MDL 선수의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느리고 약간 과체중으로 보였습니다. MDL은 확실하지 않지만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거나 회복 중일 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경기를 잘 읽고 몸을 훌륭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파바르나 우파만큼 뛰어나지 않아서 압박에 약간 취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볼을 패스할 줄 아는 선수이고 경기 중에도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킴과 데리히트가 후방에서 직접 패스를 주고받으며 득점 기회를 만드는 장면이 정말 좋았습니다. 두 선수의 시야와 공격수들과의 연결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 미드필드가 불안하고 우파메카노가 각 포골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탄탄한 경기를 펼쳤고 파바르는 아쉬워 보였습니다. 파바르가 조금이라도 회복해서 각포에 도전하고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우파메카노는 다시 걱정됩니다. 디아즈의 골은 스타니시치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이해합니다. 그냥 친선 경기인데 박스 안에서 무리한 도전을 하고 싶지는 않겠죠. 각포골은 김민재가 공을 쫓아다니면서 구멍을 만들고 리버풀 선수가 그 구멍에 공을 넣은 것이지 우파메카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김민재의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데리흐트처럼 자신의 위치를 비우고 공격수와 맞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언제 자리를 비워야 하는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 백라인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파메카노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메카노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김민재는 훌륭하지만 그렇게 공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수비 라인이 그 프레스에서 정말 높았기 때문에 2년 전 바이에른 공식 경기에서 에르난데스가 한 같은 실수를 기억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올라갔고 선수들은 그 구멍에 공을 넣었습니다. 엘리트 축구를 하는 공격수들이 어떻게 그 쉬운 지점을 놓칠까요? 다른 곳에서 언급했듯이 오늘 경기에 있었는데 김민재는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약간 느린 것 같았습니다. 아직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아직 경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화요일에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위의 팬들에게 그가 느려 보였기 때문에 수요일에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몸싸움 수비를 잘하고 LFC 선수들을 얼마나 쉽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수비를 할 때는 취약해 보였습니다. 우파와 데이비스가 있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우파와 데이비스는 구멍을 잘 메워줬어요. 구멍을 만들었다고요? 중앙 수비 왼쪽에서 뛰고 있었던 김민재 선수였어요. 태클을 놓쳤지만 그 공은 오른쪽 터치라인에서 약 5m 떨어진 파바르와 우파메카노 사이로 갔습니다. 김민재가 위치한 곳은 중앙이었고 공이 중앙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파바르와 우파메카노의 영역이었고 두 공격수에게 햄처럼 잘려나갔습니다. 김민재가 커버 포지션을 유지했다면 각포의 돌파를 커버할 수 있었겠지만 파바르가 빠른 원투 패스를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조타를 놓치고 우파메카노가 조타를 압박해야 할지 각포를 잡아야 할지 뒤로 물러나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프레스는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한 시즌 동안 데리흐트와 함께 뛰었습니다. 파트너가 앞에 나섰을 때 어떻게 커버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챔피언스리그 시즌 외에는 경기 전체를 보지 못했고 우파메카노가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경기 초반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우파메카노가 그 플레이에서 수비를 전혀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플레이를 분석하기 위해 경기 전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100% 우파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네요. 김민재가 클로징을 하려고 올라갔고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파가 뒤쪽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데 반 발짝 늦게 올라오면서 각포가 버너를 켤 수 있는 공간을 내줬습니다. 각포가 윙으로 공을 넘길 때 우파는 파바르가 이미 커버한 윙을 향해 발을 내딛는데 우파의 손이 닿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각포가 뛰어드는 공간이고 우파가 예상하고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바이에른에게는 뮌헨으로 돌아가기 전 아시아 투어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AS 모나코와의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8월 13일에는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뮌헨은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리는 슈퍼컵에서 컵대회 우승팀인 RB 라이프치히와 맞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